모를 수 있죠. 자, 봅시다. 일단 너희들 풀어놓은 걸 보니까 뭐 여기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들 단순하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구하는 거,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비교적 잘 하셨어요. 일단 이제 유형 자체가 뭐 첫 번째 유형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을 찾는 이 두 가지였는데, 자, 요거 유형 첫 번째 거에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몇 번 해볼까요? 유형 첫 번째 거에서 9번 가볼게요. 자, 세 점에 대해서 A하고 B까지의 거리와 A하고 C까지의 거리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제 기호적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삼각형 ABC가 10이다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얘가 10이다. 얘는 뭐냐면 선분 AB의 길이가 10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호적으로는. 그럼 저기서 지금 AB보다 AC가 더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AB의 길이보다 AC의 길이가 더 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AB의 길이를 구할 때 A에서 2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하나 1에서 A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하나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결과물도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먼저 AB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루트를 쓰시고요. A에서 2를 뺐어요. 제곱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경직돼서 A에서 2를 뺐으니까 다음에 무조건 3에서 A 플러스 5를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안 될 건 없거든요. 습관적으로 앞에서 뒤에 빼는 건데 뭐 뒤에서 앞에를 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느끼기가 A 플러스 5에서 3을 빼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죠? 글씨 쓰기가. 그렇죠? 어차피 이거보다는 이게 낫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자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C의 길이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C까지예요. 자, A에서 A-1을 뺐어요. 그러면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3에서 A를 뺐습니다. 그러면 3 플러스 A의 제곱입니다. 가급적이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방향이 좋아요. 그게 연산 실수를 좀 막기 좋으니까 그냥 앞에서 뒤에 거 계속 뺐습니다. A에서 A-1을 뺐기 때문에 1이고요. 3에서 마이너스 A를 뺐기 때문에 3 플러스 A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으로 따지자면 이런 식이거든요. A-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1 플러스 3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양변을 당연히 우리는 제곱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제곱하면 루트는 사라질 거고. 한번 전개 편안하게 해볼게요. 이거 전개해 주시면 A제곱 A제곱 2A제곱 가능하죠?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4A가 만나서 플러스 2A예요. 자, 1과 4가 만나서 5가 됐습니다. 이쪽도 A의 제곱이고요. 6A가 있겠죠? 그리고 9하고 1이 만나서 1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이 안에서 얘 하나 사라지면서 여기가 A의 제곱이 되고요. 얘를 이항했습니다. 얘랑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A, 얘가 넘어갔습니다.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거든.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수원에 2차 부등식을 공부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흘러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2차 방정식으로 풉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봅니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이런 형태를 가지는 녀석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적인 형태가. 근데 0보다 지금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2, 3, 4, 그리고 5일 때 우리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 그래서 답은 마일부터 5까지 총 7개. 아마 여기까지 갔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이 다음 과정은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웠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딱 여기까지만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갔어 혹시? 그럼 됐어. 여기 괜찮아. 어차피 2차 부등식 배우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몇 번 가볼까요? 이 첫 번째 유형 질문 없으시면 자,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자,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이라는 게 대상이 어떤 직선이 나오거나 아니면 x축이거나 y축이거나 이제 이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근데 y축과 같은 거리에 있대요. 또는 두 개의 점이 있어요. 근데 x축과 같은 거리에 있대요. 또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 녀석과 같은 거리에 있대요. 자, 이런 그림들인 거야. 의미적으로 보자면. 그럼 우리 생각을 합니다.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얘는 x좌표가 0이에요, 항상. 그래서 0, y, 0, b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는 x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지만 y좌표가 항상 0이기 때문에 얘는 x, 0 또는 a, 0 얘도 0, a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문제야.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일참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를 내가 x라고 했어. 그러면 그냥 y좌표는 mx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x좌표를 만약 a라고 했어. 그러면 a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m, a 플러스 n. 그냥 이거는 내가 쓰고 싶은 미지수를 갖다 쓰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x를 좋아해. x, y를. 그러면 x, y 쓰시면 되고요. 내가 다른 a나 k나 이런 문자를 좋아해. 그냥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 점은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우리는 그래프를 공부할 때 그래프 위의 점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x좌표를 식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그 식의 값을 우리는 y좌표로 인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몇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 있으면서 직선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상으로 보자면 자, 0,2라는 점이고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래요. 그런데 직선이 있네요. 2x-5라는 녀석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랑 이렇게가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이 점이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드리지만 여러분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래프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봐봐. 여기서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점의 좌표를 제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 y는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자,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뭘 계산할 거냐면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x에서 마이너스 1을 뺐어요. 2x-5에서 1을 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x에서 0을 뺐으니까 x 2x-5에서 2를 뺐으니까 2x-7의 제곱 당연히 루트가. 자, 이 둘이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쵸? 문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는 여기까지 괜찮아? 자, 나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조금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풀기만 하면 돼. 당연히 뭐 하죠? 양면 제곱해야 되겠죠? 루트는 사라질 거고 전개 바로 할게요. 자, x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4x의 제곱이죠? 5x의 제곱 플러스 2x 요거는 6이 12에다 마이너스 24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4랑 2x가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22x. 자, 1하고 36이 만났으니까 37. 자, 이쪽
요거 2x가 제곱했으니까 4x의 제곱과 얘가 만났으니까 5x의 제곱. 그리고 여기 7이 14, 2를 곱했으니까 28, 마이너스 28. 77이 49. 감사하게도 얘는 사라져요. 자, 얘를 이항시킵니다. 여기 x가 되겠죠. 얘를 이항시킵니다. 12가 됩니다. x의 값은 얼마? 자, 선생님 x는 구했는데 y 값은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요.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에 2를 대입했으니까 y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답은 얼마?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누나? 현주라 괜찮아? 어렵지 않죠? 좋아요. 괜찮지?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연산적인 부분이니까. 직선은 이런 느낌이고, 이거 똑같은 문제고,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이게 동시에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요거 두 개 한번 가볼게요. 14번하고 15번 한번 가볼게요. 수빈이 원당국 빠졌더라. 걔 어떡하냐? 자기 반에서 자기만 원당국 빠졌어. 수빈이랑 절친이 있었대. 걔는 검단고 여고 거기 재성 사람 또 그렇게 가더라. 참. 너희 어떻게 보면 천만 다행이야, 그지? 너희 만약에 저기 뭐야 저쪽도 너 원래 마전 썼지? 3점. 네. 네. 마전 걸렸으면 전화 땄어. 마전 보고 가려면 이게 또 언제 다쳤는데? 살이 빠졌네. 자, 자 가볼게요.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어요. 직선 위의 점. 저렇게 돼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니까 얘는 한 점을 x라고 잡으면 y 좌표는 뭐라고 잡으면 돼? 그냥 마이너스. 맞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직선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좋아. 연산을 귀찮을지 몰라도 왜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가면 되거든. 아까처럼 요 녀석 얘는 뭐라고 하면 돼? 하나가 x면 하나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A나 B를 고민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처럼 A, B 들어있으면 선생님 그럼 저 C를 쓸까요? D를 쓸까요?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X라고 쓰시면 편해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똑같은 풀이에요.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 저 점까지 여기서 저 점까지의 거리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연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A하고 P, 이게 P라는 점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A, P를 구하게 되면 얘랑 저 2하고 4를 계산할 거예요. x에서 2를 뺄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저는 4에서 x를 뺄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4가 없을 거예요. 괜찮죠? 4에서 마이너스 x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괜찮죠? 마이너스 쓰면 그러니까 너희 원래 그렇잖아. x 플러스 4의 제곱하면 기똥차게 잘 계산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하면 갑자기 헷갈려 하잖아. 그쵸? 순간적으로 헷갈리잖아. 그럼 쓸데없이 그거 하잖아. 마이너스 x를 제곱하면 플러스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이 되는데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는 둘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같죠? 우리가 이제 중3 때 완전 제곱식 요거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과 더불어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과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빼든 뒤에서 빼든 하고 싶은 대로 이쁜 모양이 나오도록 마이너스가 최대한 소거되도록 애초에 그렇게 계산하는 게 혼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약간 본능적으로 마이너스를 거부하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또 이제 5,1까지 갈 거예요. x에서 5를 뺐으니까.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1에서 마이너스 x를 뺄 거예요. 자, 또 제곱할 겁니다. 전개할게요. 이번 좀 빠르게 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와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4와 16이니까 20. 자, x의 제곱 2x의 제곱.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2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8x 25하고 1이 있으니까 26. 이렇게 이항합니다. 12x 요거 이항합니다. 그러면 6. 그래서 x는 얼마? 2분의 1.
자, 이제 x가 2분의 1이니까 자, p점의 좌표는 x는 2분의 1인데 부호는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날 줄 알았더니 문제가 또 아직 안 끝났어. OP의 길이를 구하래요. 우리는 O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원점의 좌표는 항상 0,0입니다. 그렇죠? 그럼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는 뭐 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라는 건 이 녀석의 좌표가 0,0이고 2분의 1, 2분의 1이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얘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2분의 1에서 0을 빼나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뭐 굳이 번거롭게 0을 뺀다는 개념을 쓸 필요 없겠죠. 어차피 0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연산을 통해서 요거의 제곱 4분의 1과 요거의 제곱 4분의 1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루트 안에서 2분의 1이 될 테니까 근호 밖으로 꺼냈는데 이렇게 되는데 분모의 유리원에서 2분의 루트 2가 된다. 뭐 여기까지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석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이냐? 죄송해요. 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훈아, 이걸 딱 보는 순간 너의 눈에는 몇 대 몇 대 몇이고요? 그렇지, 1대 1대 루트 2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띵띵띵띵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똑같잖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45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3 때 삼각비를 공부할 때 45도에서는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에 둘의 길이가 같네. 1대 1대 루트 2가 들어가는 자리구나. 그럼 2분의 1에다가 그냥 루트 2만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비, 특수한 삼각비인 1대 1대 루트 2와 60도에서 만들어지는 1대 2대 루트 3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그냥 무조건 자동 반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이게 이제 직선에서 자, 말 나온 김에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직선. 여기가 뭐 세타라고 했을 때 자,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건 저희가 뭐죠? 직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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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야 직선에? 중심각. 각. 중심각? 아니 세타가 각이건 맞아. 탄젠트 세타. 탄젠트가 뭐분의 뭐야? 밑변분의 높이지. 그럼 생각해봐.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길이야.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직선에서? 지호야 뭐라고 부르지? 그렇죠. 기울기라고 부르죠. 어차피 직선의 반대식이 나올 거니까 미리 조금 눈치채놓고 생각해놓고 계세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거 1대 1대 루트 2와 1대 1대 루트 3 이 정도. 교야 삼각비 파트는 공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건 다 알고 있는 거지? 단영이도 저거 알고 있죠?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3 알고 있는 거지? 왜 정신을 놓고 있어? 졸려? 몇 시에 왔어? 설마 12시? 딱 1시간 전 일어나는구나. 그래요. 어제 문자가 어제인가? 그저께 내가 올렸나? 1시에 수업한 날 어제 올렸나? 그저께 올렸나? 그래. 그거 보고 행복했지? 그치?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하나 더 가볼게요. 15번입니다. 자,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B라고 하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보시면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1,4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이라는 점이 있네요. 그리고 0,2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한대요. 그죠? 이 세 점에서 같은 점. 지호야,
이거 뭐 찾는 문제일까? 못 찾는데요. 뭐를 찾는 문제일까?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어. 무슨 점이라고 그러죠? 무슨 심이라고 부르는데? 심. 아, 심.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무슨 심 이렇게 불러. 땡심. 이 점에서 같은 거리에 어떤 점이 있을 거거든? 뭔심? 뭔심? 외심. 어? 외심. 외심 맞아요? 외심. 맞아요? 외심입니다. 선생님 왜 외심이에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심 찾는 문제예요. 그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외심을 찾는 문제는 순수 노가다 문제예요. 물론 방법은 있는데 아직 너희가 몰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순수 노가다예요. 솔직히 외심인지 몰라도 되거든? 이거 어차피 연산 문제니까. 그렇지만 도윤아? 밥 먹고 왔어? 밥을 왜 먹었어? 그러니까 식곤증이 오잖아. 굶어 앞으로. 식곤증 안 하고 있다, 그죠? 넘어간가?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이 점의 좌표를 지금 A, B라고 한대요. 그럼 자, A, B에서 요 세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돼. 계산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A에서 마이너스 1을 뺐어요. B에서 4를 뺐어요. 자, 요거랑 자, 두 번째, P, C입니다. 그러면 A에서 0을 뺐네요. 얘는 그냥 A의 제곱이다. 플러스 B에서 2를 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P, B입니다. A에서 3을 뺐어요. 그리고 B는 그냥 제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은아, 이런 식을 우리는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연립 방정식 어떻게 풀죠? 그렇죠. 둘씩 연립해서 문제를 풀죠. 어쩔 수가 없어. 이 문제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되겠죠? 자, 보통 이렇게 한번 묶고 이렇게 한번 묶어서 문제를 풀잖아요. 한번 가보자. 자, 이거부터 먼저 풀게요. 양면 똑같이 제곱해서 전개할게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전개하시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A제곱 A제곱 날아가고요. B제곱 B제곱 날아가는 까지 좋았어. 그럼 요렇게 남았으니까 이항하면 2A 요거에서 얘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4B 여기 1과 16, 17 있었어요. 얘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13 이렇게 됐습니다. 1차식 하나 나왔죠?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전개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제곱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 그 다음에 B제곱, B제곱 날라갑니다. 자, 요거랑 남았습니다. 자, 이항해볼까요? 6A, 뭐였을까? 6A, 그리고 마이너스 4B. 4가 있었는데 9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5는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봤더니 이 녀석은 이제 얘보다는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러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연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둘을 빼봅시다. 빼보시면 마이너스 4이 서로 뺐으니까 1, 8이라는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A라는 값은 얼마가 되죠? 4분의 1, 8. 그쵸? 그래서 2분의 9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대입해볼게요. 요 식에다 대입해볼까? A에다 2분의 9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9 마이너스 4B 플러스 13은 0이 되면서 4B의 값은 요거 이항했습니다. 둘이 만나서 20이가 됐어요. 그래서 B의 값은 얼마다? 2분의 11. 자, 그래서 A 값도 구했고요. B의 값도 구해서 이들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20. 그래서 10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어때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 문제는 애초에 연산을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문제예요. 자, 슬프죠? 되셨나요? 자, 이걸 푸는 다른 방법이 있으나 지금은 제가 그걸 설명해봤자 약간 시간 낭비 느낌이 강해요.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나중에 할 거야. 이 둘 사이의 중점 연결하시고 이 둘 사이의 중점 연결하셔서 둘의 교집합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저게 빠르긴 한데
그 나중 가서 이거 쓰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단순하게 점의 좌표에서 점까지의 거리 세기가 같다라는 연립 방정식 문제 만들어서 푸시면 돼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 평면 좌표 파트에서 굉장히 노가다성이 짙은 유형의 문제가 이 녀석이에요. 외심 구하는 문제는 거의 노가다라고 보시는 게 그냥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얼추 거의 풀었죠? 그렇죠? 되셨나요? 좋아요. 됐어.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 단영이는 괜찮겠어요? 자, 지호는? 지은이는? 괜찮아요? 두 분? 이 정도면 제가 얼추 웬만한 거 다 풀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개념 가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개념은 안 갖고 왔다고 했지? 잠깐만. 누울 거야? 누울 거야? 누울 거야? 교환은 저거 프린트한 거 나오면 이렇게. 자, 일단 앞에 좀 보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까지는 했어요. 그쵸? 이제 2까지는 했던 것 같고. 이때 내가 까먹을까봐 월 평가 경우수가 써놨었구나. 뭐 지욱이랑 지성이는 다음 시간에 와서 풀으려고 하면 되지 뭐. 그치?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요거부터 가볼게요. 근데 요거 보세요. 지금 2,4 보시면 실력 더하기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저걸 꼭지점한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 이게 너희가 아까 우리가 같이 풀었던 15번 문제 있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이쪽 평면좌표 문제는 일단 지금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개념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연산 파트가 좀 강해요. 한번 가봅시다. A랑 B라는 점이 있어요. X축 위에 점이래. 그럼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X축 위에 점 P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X축 위에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X, 0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Y축 위에 점이었으면 0,Y라고 놓으시면 되는 거죠. 편하게. 됐죠, 현준아? 알겠어? 그걸 왜 지워주냐? 도인이 따라하냐?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A에서 P까지 해버리세요. 자, 이 녀석은 당연히 얘랑 얘랑 사이의 거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0,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BP니까 마찬가지로 x에서 7을 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제곱했으니까 1 이렇게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수를 어떻게 해서 더하래요? 제곱해서 더하래요. 그쵸? 그럼 제곱하면 되잖아.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면 이런 식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딱히 없죠? 그쵸? 자, 이걸 그대로 풀어봅시다. x의 제곱, 2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4가 있어요.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x가 되겠죠. 자, 1과 4와 49와 1이 있어요. 1, 4, 49, 1 그러면 55가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갔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 갑자기 이들의 최소값을 봐.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 얘는 지금 2차 시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봤어. 이차 함수 우리가 표준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x가 들어가고 원래대로 따지면 천천히 해볼게요. 6x 그리고 플러스 55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x의 개수의 반절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꺼내겠죠. x 자 요렇게만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9는 밖으로 나오면서 얘를 만나서 마 18이 되면서 얘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7 이런 값을 가지게 돼요. 자, 이 아이를 우리가 2차 함수 형태로 표현해보면 당연히 이 점의 좌표가 3,37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단연 한번 생각해볼까? 얘가 원하는 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을 원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은 예를 들어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가장 작은 값은 어떤 점이야? 가장 작은 값이니까 B겠죠. 근데 그 녀석의 값 C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B의 Y좌표를 뜻해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 맞겠죠. 규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두 분은 안 배웠어. 근데 딱 우리가 이 공수투에서 필요한 건 딱 이 정도 느낌이거든. 자, 한번 봐보자. 얘가 만약에 1,4라는 점이었어. 그럼 규아야, 이 점은 최소값일까, 최대값일까? 최대. 그게 얼마인 거야? 4. 그렇죠. 이것만 알면 돼. 됐어요? 그것만 하면 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얼마다? 37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우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렇게. 잠깐만 갖다 줄게요. 가서 나왔으니까. 좀 더 가볼게요. 얘는 똑같은 문제고요. 지금 다 형태가 똑같죠, 그렇죠? 뭐 x축의 점, y축의 점, y는 x의 점 패턴이 다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의미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자, 이 점, 이거 위에 있는 점, 도윤아 무엇이라고 하기로 했죠? x, x 마이너스 그렇죠. P라는 점을 x, x 마이너스 2라고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P는 여기서 요거 그래서 x 마이너스 7의 제곱 여기서 요거 그래서 x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BP는 자 x에서 요거 뺐어요. 네, x 플러스 5의 제곱 그래서 요거에서 얘를 뺐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8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우리는 제곱해서 더할 거기 때문에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제곱해서 더한다, 전개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해 주시면 x, 2x의 제곱이죠. 자, 제곱해서 루트는 사라졌어요. 이거 전개할 거예요. x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랑 플러스 4입니다. 마이너스 14 플러스 4. 49와 4가 만났으니까 53. 자, 얘를 더할 겁니다. x의 제곱, x의 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10과 플러스 16, 플러스 25. 25하고 64. 오, 크다. 80. 자, 여기까지 괜찮죠? 네, 연산한 거니까.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요거 두 개 만났어요. 4x제곱. 요거랑 요거 만났어요. 16x. 이거랑 이거 만났습니다. 142. 숫자가 크네요. 자, 이제 해볼까?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표준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반절의 제곱을 더하고 뺄 겁니다. 그리고 요만큼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고요.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오겠죠. 142에서 마 16을 뺐습니다. 그래서 얼마? 플러스 126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이 점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26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연아 이게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야 남자 이러고 있냐. 자 얘는 가장 큰 값이야 가장 작은 값이야. 작은. 그리고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그래? 최소. 그래 최소값. 이걸 왜 자신감이야? 누가 봐도 작은데? 그치?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다? 116이다. 이렇게까지 하면 돼요. 되셨나요? 괜찮아요? 한영아 이 정도 괜찮아? 교양 괜찮아? 까먹으면 틀려. 그죠? 까먹으면 안 돼. 숙제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자, 그 다음. 이 녀석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좋아해요. 자, 이게 이 센스, 그 좌표에다가 점 진짜 잘 찍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점만 찍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4예요. 마이너스 1,4입니다. 마이너스 3,2예요. 마이너스 3,2 정도입니다. 그리고 3,0이래요. 0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무슨 도인 것 같아? 직각삼. 그렇죠. 그래서 답은 끝냈어. 근데 이거는 전제가 깔리죠.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쵸? 칸수 계산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저 자신 없어요. 저는 저런 거 그래프 못 그립니다. 자, 그래프가 자신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뭘 배웠냐?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배울 때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요 녀석의 길이를 제가 임으로 4, 3, 4, 3, 4,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임으로. 그러면 봐봐. 나머지 한 변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먼저 보자. 직각이야. 자, 교야. 3대 4대 얼마? 3대 4대 얼마? 아니야. 너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했어.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불리는 저. 5 맞아요. 5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라는 녀석 있어요. 그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교야. 얘는 얘보다 길까 짧을까? 5.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잠에 있어 깨. 지은이가 지금 머리를 숙이는 거 봤니? 부끄러우면. 자 봐봐. 진짜 교야 연산이 아니고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어때요? 얘가 더 길어요. 착각했구나. 얘가 더 어떠냐 이렇게 생각한 거지? 말 잘못했지 내가. 자, 얘가 얘보다 더 길어요. 길다. 5보다 이상해. 5보다 크다. 이 녀석의 길이는 5보다 더 크겠죠. 그럼 단영아, 얘는 누가 봐도 얘보다 어때요? 그렇죠. 얘는 5보다 짧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로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일단 세 변 사이에 세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풀려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하면 도현아 세 변의 길이를 구하자는 거야. 자, 이제부터 너는 암산을 할 거야. 자, 보자. 우리 도현이 암산할 거야. 그게 잠깨는데 딱 좋아. 자,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거리를 암산으로 해봐. 그거야. 너가 말하려는 이 모양이 맞았어. 그렇지. 좋아. 자, 한 번만 더 가자, 도현아.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한번 가보자.
다시 한 번 더. 아 그러면 루트 8에 4루트 2. 그렇지. 4루트. 오 좋아. 자, 저는 마지막 이거 두 개. 이루트 10. 오 좋아. 자 현준아, 이제 너가 좀 도와주자. 우리가 누가 봐도 얘가 가장 긴 변인 건 알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4, 4, 16 곱하기니까 30이고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40이 되는 거니 얘가 가장 길어요. 자 그러면 해보자. 이 둘을 가지고 제곱을 해보자. 이거 제곱하시면 8이고요. 이거 제곱하시면 30이에요. 이거 제곱하시면 40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죠. 그래서 직각인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자 봐봐.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껏 해봐야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 그리고 이등변이냐 아니면 정삼각형이냐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런 거야.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은 자 얘는 피타가 성립하면 돼요. 피타. 그쵸? 자 근데 얘는 이 둘의 특징은 피타는 성립하지 않아. 자 가장 긴 변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더 어때야 돼요? 크면 둔각이야. 자 요거 봐봐. 우리 요거 보면 3의 제곱과 4의 제곱과 5의 제곱 더해진 거 맞죠? 그런데 얘는 당연히 가장 긴 변이 얘네들의 제곱의 합보다 더 어떨 거야? 클 거야. 자 얘는 가장 긴 변이 얘네들의 제곱의 합보다 더 어떨 거야? 작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각이냐 둔각이냐 직각을 판단하는 기준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긴 변 얘를 제곱을 해. 그래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을 구해. 그래서 자 자연아 가장 긴 변과 두 변의 제곱이 같으면 무슨 삼각형? 자 얘가 더 커. 그럼 무슨 삼각형? 얘가 더 작아. 그럼 무슨 삼각형? 그렇지. 요거 판단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가장 긴 변이 합보다 커. 그러면 둔각. 합보다 같아. 직각. 작으면 얘가. 그러면 다. 또나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자 현주랑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렇죠. 두 변의 길이 이걸로 생각했구나. 두 변의 길이 아니야. 말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림 잘 그리면 답이 나와요. 근데 솔직히 시험에서 저걸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는 조기를 주지 않는 이상.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까요? 지금 다 똑같은 문제라서 자 요거 한번 넣을게요. 자 4-3번입니다. 현주 옆방에 있던 누나들 되게 시끄럽지? 아까 니네 학교 선배들이야. 학교에서도 마주칠 수도 있어. 근데 착해. 단지 해맑을 뿐이지. 자 보자. A, B, C 얘가 꼭지점으로 삼각형이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일 때 A 값일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세 변의 길이 구하면 돼요. 자 편하게 가봅시다. A, B부터 갈게요. A에서 2를 뺐습니다. 2에서 0을 뺐어요. 자 A, C 가볼게요. A에서 4를 뺐습니다. 2하고 0의 차이니까 1. 자, BC 가볼게요. 자, 4하고 1입니다. 3의 제곱 9. 2하고 1입니다. 1의 제곱. 이렇게 가요. 루트 10. 이렇게 갔어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A는 음수래요. 이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세 개의 변 중에 두 개의 변이 같아요. 그렇죠? 세 개의 변 중에 두 개의 변이 같으면 돼요. 자, 그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도대체 누가 같은 거야? 그걸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 누가 같은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 해보면 되는 거. 다 해보면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최대한 횟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거를 두 개가 어느 녀석인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너의 말처럼 일일이 가는 게 맞아. 지금 단계에서는. 자, 가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둘이,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자, 1번과 2번이 같을 때를 한번 가정해볼게요. 자, 이 둘이 같을 때, 자, 둘이 서로 같다니까 제곱 똑같이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 전개시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넘어가서 6a가 되고요. 얘가 슉 넘어가면서 12a 값은 2.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음수. 그래서 꽝. 자, 하나는 제거됐네요. 자, 두 번째. 1번과 3번 해볼게요. 자, 얘가 되는 경우에요. 자, 양들 똑같이 제곱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쵸?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러나 실근을 가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공식? 짝수 공식,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값은 근해 공식을 쓸 거예요. 짝수 공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5가 되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얘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1 마이너스 루트 6이 이 녀석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일단 하나.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가볼게요. 2번과 3번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제곱했습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7은요. 자, a라는 값은 1 또는 a라는 값은 7. 그렇죠? 인수분해하시면. 그래서 얘는 어차피 안 돼. 그 답은 얼마다? 이 녀석이다. 1 마이너스 루트 6이다. 됐어요? 동현 됐어? 현준아 됐어? 진아 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쭉 먼저 A, B, A, C, B, C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건 어쨌든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누군가. 그러니까 다 해본 거야.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 다 해봤더니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나오긴 나오는데 A가 양수야. 그래서 안 됐던 거야. 얘도 나오긴 나와. 근데 A가 둘 다 뭐야? 양수야. 그래서 안 됐던 거야. 얘도 나오긴 나와. 근데 A 값이 두 가지였는데 1 플마 루트 6이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루트 6이라는 값이 얘는 2.4 얼마 정도 돼요. 루트 6은. 그래서 1에서 루트 6을 빼면 당연히 마이너스 1.4 땡땡땡땡 될 거기 때문에 음수가 만들어진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아니요, 괜찮겠어? 큐얼 괜찮겠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갑자기 적의 성립함을 자폐평면을 이용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1에서 다른 설명을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고 점 D가 C의 중점일 때 선 BD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우리는 중선 정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 공식이고 다른 말로는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얘는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낼 거냐면 지금 R하나 이응 같은 경우는 이게 출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R하는 딱 한 번만 변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뭐였냐면 그냥 단순하게 연산 문제였어요. 자, 풍문은 예전 코로나 시절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는 기본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였는데 23년도부터는 이 문제의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풍문이. 그래서 응용 문제로 변형이 됐습니다. 어쨌든 얘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응용 문제로 변질이 되면 뭐가 문제냐? 이 문제가 얘를 쓴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못 풀어. 근데 어차피 유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유형들만 다 그냥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풀 수 있어. 아라고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시도를 했어.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원의 방정식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겁나 어려웠어요. 겁나 어려웠는데 이걸 쓴다는 걸 알면 풀리는데 이걸 쓴다는 걸 모르면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원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는 이 공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자,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 단원 들어서 첫 번째 암기하는 공식이 됩니다. 중선 정리예요. 그냥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너희가 또 수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자, 이렇게 볼게요. 얘네 둘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직각삼각형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직각삼각형 둔각얘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이 하나의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불러요. 자, 중선은 뭐냐면 대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선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선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대변에는 당연히 중점이 있어요. 중점 뭐냐면 이들이 딱 가운데 있는 점, 중점. 그 중점을 연결한 선을, 그러니까 이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중선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선과 관련된 정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선분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얘를 얘가 삼각형 ABC가 있으면 자, 얘랑 마주보는 녀석은 무조건 B라고 놓으셔야 되고요. C랑 마주보는 녀석은 무조건 C라고 놓으셔야 돼요. 뭐 다른 문자도 상관없는데 네,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점을 중점이기 때문에 M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을 그냥 임으로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으로 뭐라고 할까요? P Q 헷갈리려나? 내면으로 더 헷갈리는데 그러면 자 알파벳 무시하고 할게요. 그게 너희가 외우기엔 좀 편할 것 같아요. 알파벳 무시하고 할게요. 여기를 A, B, C, D라고 할게요. 그냥 알파벳 무시하고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D예요. 왜 중선이니까. 자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A는 이변의 길이, B는 이변의 길이,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도 D 이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일단 공식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두 변 있죠? A를 제곱한 값과 B를 제곱한 값을 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C하고 D 있잖아요. C를 제곱한 값과 D를 제곱한 값을 더할 거예요. 자, 지은아. 둘 중에 누가 길 것 같아, 너는? 상식적으로. AB의 제곱이 당연히 길겠죠. 봐봐. C는 B보다도 짧고 A보다도 짧아요. 그렇죠?
D 누가 봐도 얘네보다 짧죠? 짧은 애들끼리 백날 더해봤자 얘보다 짧아요. 자, 얘는 이 녀석의 2배가 됩니다. 이게 중선 정리의 끝이에요. 다시, 자, 이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선과 이 중점을 연결한 선들의 제곱의 합은 이 양변, 이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요. 그래서 2배 차이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중선 정리라고 할 거예요. 원래는 이 녀석을 증명하는 공식이 있어요. 증명하는 게 지금 요 단원에 있는 아까 유제 예제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던 그 녀석인데, 자,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기는 할게요. 근데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흘려들어. 이해하시나요? 부담 가지지 말고 흘려들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저는 여기서 수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수선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를 H라고 할게요.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길이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하나씩 해볼게요. 근데 좀 복잡해요. 그냥 흘려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제가 임으로 P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P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의 루트 값이에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쵸? 자, 그 다음 여기를 이제 D라고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D가 되긴 할 텐데, 그러면 요 녀석은 뭐가 되냐면 D하고 P를 더하는 값이에요. 자, 요 삼각형은 D하고 P를 더하니까, 그래서 D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의 루트 값이에요. 자, 그럼 이쪽은 여기가 D에서 P를 뺀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D-P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의 루트 값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수선 하나를 덩그러니 그려놓고 여기를 그냥 임으로 P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 요 녀석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P제곱과 H제곱의 루트값 피타고라스. 자, 그럼 요렇게도 본 거야. 요렇게도 H하고 D 플러스 P가 되는 거니까 H랑 D 플러스 P의 제곱의 합 루트값 피타고라스. 자, 이쪽도 보는 거야. D에서 P를 뺀 값이 요만큼이니까 D-P의 제곱과 H의 제곱으로 루트값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A, B, C, D라는 녀석이 A, B, C, D라는 녀석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거를 이제 저 식이 맞는지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이거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제곱해 봅시다. 자, 요거 제곱해 볼게요. 자, 요거 제곱해 볼게요. 이들의 2배가 되는지만 이제부터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자, 전개해 봅시다. P제곱 P제곱. 자,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아시겠지만 EDP랑 마이너스 EDP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쵸? 전개하시면. 자, 그러면 D제곱 P제곱은 섰고 이제 H제곱 2개 남았네요. 자, 맞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D제곱 P제곱 H제곱 다 2개씩 있고 D제곱 P제곱 H제곱을 2로 묶어놨으니까 똑같은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걸 증명하는 형태와 비슷한 관련된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원당고에서는 나왔는데, 저쪽에 김포구라는 동네나 사호구에서는 나왔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일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공식이 중선정리예요. 중선정리. 예전 교과서 어느 정도로 예전이냐면 여러분 교육과정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기 전,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대들이
우리 공부하던 시절에는 하프스의 정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중선 정리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사용이 됩니다. 되셨나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는 거예요. 정리입니다. 자, 중선입니다. 삼각형에서 중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가 주인공이에요. 양변의 제곱의 합과 중선과 중점을 연결한 선의 제곱의 합은 2배 차이가 난다. 이 정도 기억하십시다. 되셨죠? 자, 요게 알아.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 이제 쉬는 시간 줄 거니까.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왔었던 1번 문제가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시작합시다.